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실제 이름을 짓는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장명소가 대단히 많죠. 그리고 장명소 외에 철학관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철학관이나 장명소 등에서 많은 분들이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생아 출생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아기 이름 짓는 경우에 사실 장명소에서 아기 이름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이름을 개명하는 그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명도 있고 또 입소문으로 널리 알려진 장명소에서는 아기 이름도 많이 짓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제 전속 카페인 우당 장명 카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무료로 출산 태기를 해드리고 또 이름도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고 회원님들께서 연결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신성한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과거에 은행 생활을 약 30년 했습니다만은 과연 퇴직을 해서 뭘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47, 8년 전부터 은행 대리 시절부터 그 성명학과 역학에 대한 그 공부를 그때 취미로 했었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뭐 그 쓸데없는 그런 것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 초부터 카페가 활성화되고 하면서 제가 은행 퇴직을 1999년도 3월달 했거든요. 그래서 막상 나와서 사실상 은행원 출신은 은행 지점장을 했다 해도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도 없어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들은 또 퇴직금도 중간 정산을 해가지고 사실 막상 퇴직을 할 때 별로 받을 것도 없이 이렇게 나온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 보면은 저 퇴직을 무렵에 보면은 IMF 이후인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들 결혼도 안 시키고 공부도 덜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IMF 또 국제 글로벌 경제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명예퇴직이라는 게 많이 있어서 사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 아직 한참 일할 나이에 나왔으니 뭔가 해봐야 되는데 사실 막상 어느 날 갑자기 나오게 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하게도 제가 은행 대리 때부터 역학이나 성명학을 공부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퇴직을 해서는 제가 장명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주 명리 공부를 했습니다만 사주를 보겠다고 이렇게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뭐 잘하는 거 하나 있지 않느냐, 은행 업무 외에 잘하는 거 뭐냐, 이름을 짓는 거 그리고 사주 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혹시 괜찮을까 해서 시작했던 것이 벌써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이도 상당히 이제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은 이름들은 이제 아기 이름을 말합니다. 앞으로 100년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 세상에 이제 저 우당성이 없었을 때도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한다는, 그 많은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그런 보람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희망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름을 이렇게 좋은 이름을 제가 지어 드린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카페를 개설해서 카페에서 무료로 처음에 많은 분들에게 재능 기부 차원에서 출산 태길도 무료로 하고 이름 풀이도 무료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저를 찾게 되는 분들이 많다 이렇습니다. 근데 장명소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그 이름 짓고자 하는 당사자의 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 장명소가 대단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주 명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주 명리 공부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저희 카페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주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름을 짓게 되면은 그 이름은 설사 잘 지었다 해도 절반의 이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운세 중에서 사주도 좋아야 되지만 또 이름도 좋아야 되고 또 그에 못지않는 후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을 이루어서 좋아질 때 운세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 명리를 예를 들자면 전체 운세가 100% 봤을 때 약 35%를 보는데 사주가 좋아도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주가 나빠도 잘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름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름의 그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선택이 100년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장명수가 있는데 제대로 장명하는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명 공부를 해서 직접 지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주에 맞는 이름을 절대 짓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어플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유포되어 있어요. 그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름을 짓겠다, 오히려 쉽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주 명리에 맞출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주 명리에 맞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름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요즘 그 장명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사주 공부는 수박 그 타켓식으로 설치를 해버리고 이름을 짓는데 어플을 이용해서 이름을 추려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그 장명가가 찐 장명가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을 지어서 저 같은 장명연구원 저희 카페가 있고 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저한테 이름 풀을 요청해 보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다라고 치면은 절대 살아가면서 알 수가 없죠. 이름이 좋은 걸로만 알고 이렇게 살아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름에서 진정 중요한 거는 사주 공부를 사전에 확실히 해야 된다. 장명가가 되는 길은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좀 난관이 있긴 해요. 먼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문을 좀 익숙해야 되겠다, 한자.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한자를 잘 모르죠.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한자 어두워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내점 고객 앞에서 제가 사주를 일필주지로 써 내려가면은 잘 못 알아먹고 무슨 자인지 모르고 깜짝 놀래죠. 그런데 이제 장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다면은 한문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해야 돼요. 그게 기초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론 참 중요하죠. 사주 명리 이론. 그런데 필체가 좀 있어야 돼요. 붓글씨를 좀 써야 된다, 붓글씨. 근데 붓글씨라는 게 뭡니까, 먹을 이용해서, 먹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씁니다만은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요즘 잘 나와 있어요. 붓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붓펜. 저는 붓펜으로 삽시간에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불과 뭐 몇 분 내에 사주 명리 싹 쓰고 설명이 바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인펜으로, 볼펜으로 꾀죄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점 고객이 그것만 봐도 실망을 해요. 그래서 일단 보여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분이 그래도 좀 관록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진다고 치면 벌써 붓글씨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뭐 안 하고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인터넷으로 뭐 하시겠다는 분들은 글씨를 보여줄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방법이 없겠으나 괜찮겠으나 저는 이제 꼭 내점 고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붓펜으로 이렇게 사주를 쫙 써서 설명을 드리면은 대부분이 만족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장명을 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장명가들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장명료 그 책정을 상당히 이거 좀 과학적으로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비싸게 하는 것도 많고 또 아주 그냥 싸구려 이름을 짓겠다는 아주 저렴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대를 찾는 것도 상당히 그것도 일이에요. 어느 분은 저한테 오시기를 하루 종일 뭐 유튜브니 뭐 저 카페니 블로그니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를 선택했노라고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대단히 감사하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어디 가서 돈을 쓸 때 돈이 아깝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장명을 할 때도 장명료가 아깝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이름 장명은 보통 15만원, 애기 이름을 지을 때요. 그 다음에 성인의 개명을 할 때는 16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방문 상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주 상담을 붓글씨로 써가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7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실 분들은 꼭 미리 제가 문자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니 방문하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실제 이름을 지었던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름을 짓고자 할 때는 저는 초창기 그랬어요. 너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름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선은요, 지난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저한테 직접 내방하신 고객이에요. 내방하신 고객이 이제 애기 태어났으니 이름을 짓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그 순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략히 설명을 드려도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기 태어난 날짜는 이렇습니다. 2025년이요 5월이라고 써요. 양력이요 5월 13일 날 13일 22시에 태어났다고요. 22시 음력으로 보니까요 2025년 항시 양력을 보면 음력도 파악이 돼야 돼요. 다 파악이 될 수 있어요. 4월 16일 해시라고 합니다. 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시 이 사주예요. 그래가지고 성씨는 뭐냐? 성씨가 안씨예요. 안씨다 이거. 안씨성을 편한 안자 안씨성을 가진 애기 아빠와 그리고 애기 할머니가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딱 오시면은 사주를 먼저 딱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사주 명리는 전부 만세력을 보고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제가 만세력이 그 인터넷에 나왔다고 그것도 카페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뽑아내면 정확도가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주를 먼저 뽑았는데 일단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신사월이다. 음력 4월이에요. 음력 4월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임오 5일이다. 임오일. 그 다음에 해시라고 있어요. 해시, 신해. 이렇게. 자, 사주팔자 이렇게 먼저 딱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왜 사주팔자를 기재해야 되냐면, 이 사주에 필요한 기운, 즉, 용신과 희신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런다. 용신과 희신을 찾기 위해서 그런다. 용신과 희신을 찾아내는데, 자, 4월에 임수를, 이게 항시 일간이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지금 전혀 사주 공부 안 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으나, 좀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음력 4월에 임수로 태어났다 이게. 임수로 태어났는데 이 사주 기운은 여기도 금이 있고 금생 나를 돕는 운이 있어요. 여기도 돕는 운이 있고 여기도 돕는 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주에서는 월에서 돕는 게 가장 밑에 있는 거 월지라고 그래요. 돕는 게 가장 비중이 커요. 그 다음에 일에서 돕는 비중이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득세. 그러니까 득령 여기서는 득지 득세 이런데 이건 득세만 해서 득세. 나를 돕는 운이 있긴 있으나 약하다 이러면 약하다. 그리고 여름사주, 초여름사주예요. 약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보나마나 금수가 필요한 사주다. 이거. 금수. 용신이 금이고 희신이 수다. 이걸 딱 먼저 알고 이름을 지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이름 보통 우당선 한 4개, 5개를 짓는데 설명서 첨부해가지고 쫙 짓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호행은 미리 딱 정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신 분들도 이걸 설명해서 다 사주 설명해 주니까 그러지 않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요걸 맞게 해드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금과 수가 용신과 희신이다. 용신과 희신은 꼭 이름에 자원노행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름을 일단 금수는 기억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이름을 짓는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있지 않습니까? 목화토금수. 근데 이 한자를 획수별 오행별 무려 8142자라고 써요. 인명령 한자가 8142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분류를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표를. 요즘은 좀 이게 나온 책자가 많더라고요. 참 다양한 일인데 그만큼 쉬워진 거죠. 근데 전부 획수별 오행별로 목기운에 해당되는 한자, 화기운에 해당되는 한자, 또 획수, 또
토기운, 금기운, 수기운 이렇게 획수 그 다음에 한자 이렇게 해서 확실히 표를 다 만들어요. 표를요.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만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름을 짓는데 하나 이름 짓는데 보통 옛날에 하루 이틀 걸렸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막 시작할 때는. 근데 요즘은 이제 매우 숙달이 돼 가지고 제 머릿속에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도 이름 지어드리고 신청은지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초를 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가 약 300자 이상이 이름에 쓰면 안 되는 불용 한자가 있어요. 불용 한자. 한자가 아주 뜻이 나쁜 한자도 인명의 한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다 제외해야 되고 뜻이 좋아도 이름에 쓰면 안 된다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대강 약 300자 이상이더라. 그래서 저는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도 표를 다 만들어져 있어요. 표를요. 근데 이거를 많이들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잘 안 보여주기도 해요. 이거는 저 영업 비밀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이렇게 유포돼가지고 아셔요. 그래서 한자가 무려 300자 정도는 쓰지 못할 한자고 또 아까 있죠. 8142자지만은 8142자이긴 하나 사주팔자 그러니까 당사자의 그 사주팔자 방금 안씨죠. 안씨에 대한 사주팔자에 적용되는 한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이 엄청 뭐 많을 것 같아도 한자가 많으니까 많이 나올 것 같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은 저는 이름 4-5개를 지으면서 추천 상단에다가 더 이상의 좋은 이름은 나오지 않으니 재장명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써놨는데 불구하고 선생님 또 다른 이름 없습니까? 또 심지어는 본인이 희망하는 이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 없습니까?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당선 이제 특별장명이 나오면은 비용이 80만 원 책정이 돼 있으나 기본 장명료 외에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드리는데 그래서 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장명이 하나 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름이 없습니까?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로서는 답답하죠. 그래서 딱 원칙을 정했어요. 저는요 이름 4-5개 짓 때 해서서 첨부하고 또 세련된 이름으로 음선해서 본인 신청할 때 어떤 한자 싫어하느냐 어떤 글자 좋아하느냐 또 어떤 이름 선호하느냐 이런 것들 다 물어본 다음에 짓기 때문에 그것도 세련된 이름으로 또 요즘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고고한 이름을 짓지 않고 좀 괜찮은 이름 또 너무 유행 타는 이름도 싫고 해서 이제 괜찮은 이름들로 음선해서 장명을 하기 때문에 재장명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또 저한테 이 양반 확실하다 해서 오시는 분도 또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142자를 전부 표를 만드는데 그 중에 제외하고 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한자를 미리 표를 만들고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질 때는 획수가 보통 획수가 저 인터넷에 네이버 한자 사전이나 아리안건 사전에는 획수가 나오죠. 삼수에 들어가서 이게 3획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실제 이름을 질 때는 물 숫자가 되니까 이게 4획으로 보고 플러스 1 그러니까 3에서 플러스 1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원획수로 따져요. 원획수 오리지널 획수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원획수로 따져서 이름을 짓는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을 때 이름 나와 있는 획수와 실제 아리안글이나 또 네이버 한자 사전에 나오는 획수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원획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획수를 따질 때 음양을 맞추는 게 음양이요. 음양. 자, 음양을 맞추는데 음양이 짝수. 한자 획수를 말하는 게 짝수가 음이에요. 짝수는요. 그 다음에 홀수. 한자 획수, 홀수는 양입니다. 양. 그래서 자, 성씨를 포함해서 안씨는 뭐냐? 안씨는 원래 이제 육획이죠. 육획이니까 짝수 아닙니까? 그러면 음이에요. 그러니까 홀수가 2개 내지 1개 섞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음양을 섞여서 맞춰야 된다. 전부 안씨가 육획인데 전부 획수가 짝수로만 되면 안 된다. 음양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획수는 그렇게 해서 음양을 맞추는 것이고 또 이제 한글 발음 있죠. 한글 발음에서 제가 이제 그 카페도 그럼 많이 노출을 시켜놨습니다만은 한글 발음이 5행이 다 있어. 5행. 한글 발음 5행이 있다. 목화토금수 5행이 다 있는데 영조대왕 때 신경식 학자님께서 훈민정음 운의 이론을 발표를 했다면 운의 이론 그렇게만 아세요. 그냥 운의 이론을 발표했는데 자음 5행 적용법이라고 일명 자음 5행 적용법. 자음으로만 되나? 자음, 모음, 그러죠. 한글은요. 자음 5행 적용법이라고 다른 이름은 음령 5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한글 오행 적용법도 틀을 만들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음, 비읍, 피읍은 한글적으로는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수예요, 수기운이요, 수기운. 이렇게 알아야 돼요, 수기운. 그 다음에 히읗은 이응 히읗, 이응 히읗은 토기운이요, 토. 이런 식으로 토. 이렇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시읒, 지읒, 치읒은 금기이다. 시읒, 지읒, 치읒은 금이다. 오행, 지형 다 썼으니까 말씀을 드려보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티귿 있잖아. 니은, 디귿, 티귿. 니을까지요. 니을은 이건 뭐냐? 혓소리로 해서 이게 화기는 화. 글자가 한글이 나자다. 그러면 이게 화기운이야. 한글 발음은 화가 한글의 음용오행 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역 치액이 있다. 기역 치액이 초성에 있다는 것은 그건 어금니 소리로 와서 목이다 이게 목. 이렇게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오행. 한글의 음용오행은 자음으로 해서 다 분리돼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이게 좀 상당히 늦게 발견됐어요. 어떤 분들은 해례본이 그럴싸해가지고 해례본으로 따져야 되지 않냐. 근데 해례본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미음, 비읍, 피읍. 아까 제가 이거를 갖다가 수라고 그래요, 수. 그 다음에 또, 이응, 히읗. 이응, 히읗은 뭐라고 하냐? 아까 제가 토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만 바뀌었어요, 이것만. 해례본은요. 여기에 이게 토고 이게 수랍니다, 이게. 해례본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 훈민정음 해례본은 수백 년 넘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글 창제 때 사용되는 내용이고, 훈민정음 운해이론, 영조 때 발표한 훈민정음 운해이론으로 해서 한글 발음의 상승의 기운을 본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글 발음은 그렇게 또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리사격은 수리사격이라고 했죠. 수리사격. 이게 81 한 가지 했어요. 81 수리가 이제 81 수리가 했는데 이 중에서 길수와 흉수가 논하죠. 길과 흉이 논하져 있단 말이에요. 흉. 이제 흉이 이렇게 있죠. 길과 흉이 논하져 있단 말이에요. 길수와 흉수가 있는데 전부 길수로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사격을 썼는데 소위 말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이랬단 말입니다. 너무 서로 기니까 또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시다 나가실 분은 할 수 없고, 기왕 제가 말씀드린 기왕이면 사주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름까지 질 줄 안다면 괜찮아요.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주는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만 이름을 지어서 어느 분이 계속 사는 동안 사용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긴 식으로 내가 지은 이름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쓰고 있다. 내가 죽어 없어진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쓰고 있다. 대단히 보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 공부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주 공부만 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하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특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몇. 그런데 그분들은 엄청 미사일구가 뛰어나고 말씀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분들은 굉장히 수입이 좋다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주 명리만 가가지고는 돈벌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 관리비를 내고 직원을 또 하나 채용을 해서 한다면은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1인 기업이 대세를 이루듯이 특히 AI 시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명도 사실 이게 공장식으로 사무실에서 이름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성한 이름을 짓는 일에 장명가가 나이 들 때까지 혼자 하시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분당이나 일산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다 폐쇄 조치하고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인터넷으로 하신 분들은 아무 관계없고 직접 오실 분들은 사전 예약해서 저희가 또 방문 예약을 해서 오시면 또 친절히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을 꼭 배우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원형이 정격,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이걸 전부 길수로 넣어야 돼. 길수. 이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그 공식도 나와 있어야 되게요. 나와 있는 공식 이렇게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공식대로 하면 된다. 수리사격을 전부 길수로 넣는다는 거.
그런 게 그것도 공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자원응이 아까 있죠. 자원응이 아까 금수라고 했어요. 금수. 아까 자원응이 사주 공부를 해야만이 나온다 이러니 금수. 예를 들어 아까 이 사주가 도대체 목화, 여기 토가 없단 말이야. 목화 이제 토는 지장간에 있긴 하면 토 없고, 그 다음에 금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오행을 넣고 나머지는 뭘 넣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용신과 희신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용신과 희신을 찾는다는 것은 이미 사주 공부 70%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서 많은 분들 없는 오행을 넣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넣고. 근데 아까도 있지만 어플에서는요, 어플 한글 어플에서는 다른 거 공식으로 다 할 수 있어. 공식으로 할 수 있는데 사주에 무슨 기운이 필요한가? 사주 기운. 이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터리다, 이게. 그래서, 이건 사람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원행은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 진짜 조금 이따 지어본 말이 있어. 또, 풍명이다. 폐명이다. 이런 게 있어요. 폐명. 이건 뭐냐? 이름을 지을 때 한자가, 안씨는 이렇게 써요. 안씨, 이렇게 쓰잖아요. 안씨. 가로로 갈라진 한자예요. 가로로 갈라진. 근데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전부, 가로로 이제 갈라진 한자를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성은이다. 이렇게 하면. 전부 가로지가 갈라진 한자. 이거를 풍명 폐명이다. 그러니까 세로로 갈라진 한자가 포함이 돼 있어야 돼. 이런 경우에는 포함이 돼. 두 개나 한 개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풍명이다, 폐명이다. 바람풍자, 깨질 패자, 운세가 산산이 깨지고 부서진다. 이런 거예요. 풍명, 폐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불용한자 넣지 않아야 돼. 불용한자. 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룰성자 같은 건 대단히 좋은 한자잖아요. 그러나 좀 성공해 하다가 주춤거리는 게 이룰성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용한자, 내용이 좋음에도 쓰지 않아야 되는 거.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주자가 필요하니까 술주자 넣으면 되겠어요. 이것도 인명용 한자에 있어요. 안 된다 이게. 이런 건 말 자체가 안 된다 이게요. 사자 대에다 죽을 사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런 것들이 인명용 한자에 포함이 돼서 인명용 한자를 넣으신 분들이 뭐 장명가 분들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죠. 그것들을 전부 제외하는 것을 불용한자다. 불용한자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시대의 흐름과 이런 것도 잘 보고 그 추세를 맞춰서 세련된 이름을 해요. 세련된 이름. 세련된 이름. 그리고 내 이름을 남이 부르실 때 자랑스러워야 돼. 자랑스럽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예쁜 이름인데 나이가 드니 어색하다. 하나야, 하늘아, 뭐 한글이랑 많이 있잖아요. 할머니야, 하늘 할머니 좀 이상해서 다시 또 그때 개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개명. 그러니까 개명을 아예 안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리고 자, 요즘 이름을 짓는데 뭐 옛날에 창씨 개명 때 그런 거 많이 쓰면 숫자 말고 숫자요. 그 다음에 아들 자자나 뭐 뭡니까 영수 영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자나 뭐 있어요. 경자야 순자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있잖아요. 이런 이름들 그런 아주 고고한 이름입니다. 고고하다. 그래서 그런 이름 지향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이름들을 지어주면 아주 그냥 젊은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그런 까지 다 감안해야 된다. 그럼 아까도 제가 이제 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안씨라고 했죠. 안씨에 금기운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여러 개 지었으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름 지은 이름이 아마 이름에 이런 이름 별로 쓰신 분 없어요. 근데 이마다, 이말, 그 다음에 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자는 나 자신, 나 자신을 얘기할 때, 나 아자. 다다를, 이마다, 다다를. 이런 뜻이거든요. 자, 획수를 제가 적습니다. 6. 안지는 아까 6획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획입니다. 이 삼수변이 들어갈 때는, 자, 아래 한글이나 네이버 한자는 10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요. 근데 한자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11획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원획수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자는 7획이에요. 자, 그러면, 자, 획수를 정했죠. 아까 음양을 맞춘다고 해서 음양은 짝수, 홀수가 들어가 있으면 되나요? 짝수, 홀수 두 개가 돼서 음양이 잘 맞았어요, 음양이. 그렇죠? 음양이 잘 맞았다.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요. 안씨는 6이죠. 근데 이게 수리 4개월 맞추기 위해서는 미리 또 속산표를 만들어요. 속산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유객이 5와 10이 들어가면 답이 정확히 나오고 6과 7, 예를 들어서 10, 6, 9, 9 이렇게만 이런 식으로 쫙 나와야 된다. 요 표를 또 만들어 놔야 돼요. 표를. 육획은 무조건 한자 넣으면 이게 맞추려면 저게 틀리고 그러니까 이건 속산표를 하나 만드는 게 좋다 이게 아셨죠? 그 이제 속산표. 요것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만들거나 요즘은 또 인터넷 잘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셔도 참 이름 짓기 쉽죠. 옛날 저는요 참 그걸 만들었어요. 유객일 때 수리사격이 길수로만 나오는 거, 아까 길수로만 나오는 거 수리사격을 조립을 숫자 조립을 쫙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은행원 출신이니까 그게 상당히 빠르긴 했는데 그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 11, 7 이건 좋은 수가 나오게 됐어요. 말하자면 수리사격에서 18 나오죠. 18. 그 다음에 17. 요거 처음에 두 개,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플러스 6, 7 플러스 13. 전부 4개를 플러스하면 17, 24.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전부 다 길수예요, 길수. 길수란 말이에요. 수리사기 전부 길수로 돼 있다, 이게요. 좋은 수로만 이렇게 딱 만들어 넣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6, 11, 7수로 이제 한자를 조립해서 넣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글을 따져봐야 돼. 안은 아까 안. 한글이 안씨는 토예요, 토. 그 다음에 니야, 니. 다다를 이말 니라고 그랬죠, 니. 좀 세련된 이름을 원하잖아요. 니얼은 뭐냐, 화야, 화. 아까 제가 한글은 우리 소리는 오행을 정해놨다고 그랬죠. 니얼은 화다 이게요. 그 다음에 아자야, 아. 아는 뭐냐, 여기는 화다. 그 다음에 아는 토야. 이형은 토란 말이에요, 토. 그래서 토는 뭐냐, 화생토를 상생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상생이다. 그래서 한글이 잘 맞다. 한글이 잘 맞다. 이런 것도 공부를 해서 그냥 쉽게 나와버려야 돼요. 근데 뭐 잘 지어놓고 이게 또 뭐 토목토 그러면 안 되죠. 토목토 이러면 정반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 이게. 한글이 잘 맞다. 그 다음에 자원어인 여기서 자원어인은 여기는 목이에요. 뭐 안치는 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 이게 삼수변이 들어간 수요. 그 다음에 금이요, 금.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이 사주는 금수가 필요하다. 금수가 필요하다. 딱 금수 넣었잖아요. 금수. 그렇단 말이에요. 수리사격이 좋고, 한글도 상생이고, 또 뭡니까, 이건? 자원의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금수다. 성씨는 뭐 어쩔 수 없이 정해졌으니까, 성씨는 가지고 논하지 말자. 그리고 정해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논하자. 한글은 성씨부터 이렇게 서로 상생이 돼야 되지만은 자원어행은 성씨를 포함해서 이게 상생이 안 되더라도 이 두 글자만 상생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글자만 아셨죠? 요걸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름이 우리말로 안리야 이렇게 됩니다. 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름이죠. 안리야. 그리고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해외를 간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살 수 있고 받침이 없는 이름을 선호해요. 이렇게 영어 발음이 좋은 이름이기도 해요. 안디아는 쉽게. 그래서 대부분 요즘 또 젊은 사람들 이름을 요청을 할 때 선생님 해외에서 사용하기 좋은 영어로 발음하기 좋은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그래서 또 아주 적극적이죠. 안디아 이름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또 이름 하나만 짓는 게 아니에요. 4개 내지 5개를 짓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두 맨 상단은 사주 핵심 내용을 설명을 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친서로 써서 드리기도 하지만은 이름은 뭐 오신 분들도 그 다음날 보통 드려요.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 왜냐하면 이름 한 개만 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데, 그러나 오시지 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제가 상단에다 사주 핵심 내용 또 이런 이름 해설서 전부 가지고 A4 용지로 6매 7매 나와요. 이걸 갖다 한글 파일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문자로 연락을 드립니다. 장명 추천서 또는 개명 추천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개명을 하실 분들은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아기 이름을 장명하신 분들은 동사무소나 자치센터 가서 동사무소 똑같은 말이죠. 자치센터 가서 그 이름을 출생신고를 구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 때는 꼭 프린터 한 거를 꼭 가지고 와라.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가지 말라. 왜냐하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번 출생신고 해버리면 잘못됐다면 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말이 길어요, 제가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유튜브에서 말이 길면 한 2, 3분 보다가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초 만에 나가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혹시라도 사주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주만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돈 되는 것도 없고 별 볼일 없다.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을 꼭 배워야 된다. 이름 짓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천천히 조금씩 해가면 금방 숙달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인생은 뭐 짧으나 예수는 길듯이, 내가 없어지더라도 이름 오래오래 많은 내가 지은 이름들이 사용하고 있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